희소성의 오류, 한정판 제품이 더 잘 팔리는 이유. 어느 날 오후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차 한잔을 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새 아이가 방바닥 위를 이리저리 뒹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가방 속에 유리구슬 한 봉지가 들어있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그 난폭한 아이들이 유리구슬을 갖고 조용히 놀 거라는 희망에서 그것을 방바닥 위에 쏟았다. 그러나 희망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곧바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수많은 유리구슬들 사이에 반짝이는 파란색 구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서로 그것을 가지려고 야단이었다. 100개가 넘는 유리구슬은 모두 파란색 구슬과 마찬가지로 예쁘고 반짝거렸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파란색 구슬을 차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런데 문득 나 역시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생각났다. 2005년도에 구글에서 선택적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계정을 얻어내는 일에 몹시 열중했고 결국 성공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이메일 계정이 필요해서도 아니었고 지메일이 다른 경쟁 사이트보다도 더 나아서도 아니었다. 단지 누구나 다 그 이메일 계정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귀한 것은 비싸다라고 일찍이 로마인들은 말했다. 사실 희소성의 오류는 인류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앞에서 만났던 친구는 부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물에 관심은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고객을 만나면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런던에서 온 한 의사가 어제 그 토지를 봤어요. 그분이 살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고객님은 어떠세요? 때때로 런던에서 온 의사는 교수 또는 은행가로 바뀌기도 한다. 물론 모두 그녀가 마음대로 지어낸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매우 크다. 결국 고객은 그녀의 말을 듣고 대부분 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왜 그럴까? 그 부동산은 대량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다시는 똑같은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런던에서 온 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 스티븐 워첼은 학생들을 상대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했다. 두 그룹의 실험 참가자들은 비스킷의 품질을 평가해야 했는데 A그룹은 비스킷 한 상자를 받았고 B그룹은 달랑 2조각을 받았다. 그 결과 한 상자를 받은 A그룹보다 2조각을 받은 B그룹이 비스킷의 품질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다. 워첼은 그 실험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듯 백화점은 빅찬스 한정 판매라는 식으로 광고한다. 오늘뿐입니다 라고 적힌 전단지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다. 화랑 운영자들 역시 전시된 작품들 아래에 붉은 점을 찍어둠으로써 미술품 수집가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붉은 점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림은 팔렸습니다 라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우표나 동전, 오래된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도 많다. 비록 어떤 우체국에서도 그 우표를 받아주지 않고 어떤 상점에서도 그 동전과 물건들을 받아주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희귀하다는 사실이다. 희소성의 오류에 대한 또 하나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대학생들에게 각각 10장의 포스터를 나눠주고 매력적인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포스터들 가운데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순위 배열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들이 세 번째 자리에 배열한 포스터는 선택해도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다시 10장의 포스터들이 새로이 평가해달라고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포스터를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일종의 저항 반응인데 심리학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부모의 반대나 주위의 장애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처럼 연인들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학생들이 취할 정도로 과하게 술을 마시는 이유가 21세 이하의 알코올 소비를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희소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특별하다는 것이다. 희소성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상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을 볼 때는 오직 비용과 유용성만으로 판단하라. 어떤 재화가 희소한지 아닌지, 런던에서 온 의사가 그 물건을 원하는지 아닌지 따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